대한민국 역대 최대 고용률 달성. 15세 이상 고용률이 63.4%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보도.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실감이 됐나요? 똑같은 날, 같은 통계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대 최저. 오늘의 사건 대한민국. 오늘은 평균으로 숨겨진 대한민국 청년 고용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통계청이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들은 11월 고용률 63.4%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2%로 역대 최저라며 보도했죠. 숫자로만 보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982년 이후 11월 기준 최고치이고, OECD 비교 기준 15에서 64세 고용률도 70.2%로 역대 최고입니다. 취업자도 22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근데 같은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 44.3%, 19개월 연속 하락. 청년 취업자 17.7만 명 감소, 37개월째 연속 감소.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데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최저입니다. 똑같은 날 발표된 통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고용률이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랐고 60세 이상은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산업으로 보면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8만 1천 명이 늘었는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일자리가 늘었고, 사업시설관리, 청소, 경비 같은 일자리에서 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청년들이 대학 4년 나와서 원하는 일자리가 요양보호사나 청소, 경비일까요? 2025년 11월 청년 고용률 44.3%, 2024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세분화하면 더 심각합니다. 20대 고용률은 42.3%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건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 취업자는 349만 1천 명으로 1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3년 넘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산업은 제조업에서 4만 1천 명 감소, 17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건설업은 13만 1천 명 감소, 19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정보통신업도 2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체는 좋아지는데 청년은 나빠질 수 있을까?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치맥을 먹으러 갔습니다. 손님은 대략 저희 포함 25명 정도 있었죠. 대충 이 25명의 자산이 3천만 원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게 모두의 자산은 평균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젠슨 황의 자산 약 100조 원, 이재용 회장 약 13조 원, 정의선 회장 약 5조 원. 그럼 이 치킨집 손님의 평균 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25명의 평범한 손님은 여전히 3천만 원인데, 통계상으로는 이 치킨집 손님들의 평균 자산은 4조 원이 됩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접합니다. 평균 고용률 역대 최고, 평균 임금 상승, 이런 제목들을 봅니다. 근데 이런 평균을 기반으로 한 내용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73만 원입니다. 평균이 373만 원이구나. 나도 그 정도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278만 원입니다. 95만 원 차이, 약 34%나 차이가 납니다. 이 격차는 해가 흐를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상위 고소득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의 직원 9명이 각각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CEO 1명이 30억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9명은 이 평균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리는데, 한 명의 CEO는 평균의 약 9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균의 함정은 SNS 같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곳에서도 벌어집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해외여행, 명품,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런 게시물들을 평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나만 못 사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대다수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상위 몇 %의 과시가 평균처럼 보이는 거죠. 고용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고용 22만 5천 명 증가라는 뉴스. 이제 어떻게 보이나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통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하위 90%의 임금은 15% 증가했지만 상위 1%는 150% 증가했다. 상위 1%는 전체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 하위 99%의 몫을 빼앗아왔다. 그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유층에게 제대로 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도 경고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부자는 일하지 않아도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이건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럼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42만 명의 쉬었음 청년,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으로 준비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대 최고 뒤에 숨겨진 평균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